예, 안녕하세요. 라이언입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영어 문법은요. 팔품사 중에 하나인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자, 전치사 상당히 좀 까다롭고요. 그리고 굉장히 없어서는 안 될 많이 보이는 품사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 시간 또는 때에 관련된 전치사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자, in 하면은요, 우리가 뭐 어디 안에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물론 그런 위치에 나타낼 때도 in을 사용하지만 시간 또는 때를 나타낼 때도 이 전치사 in을 사용합니다. 자, in은 그러면은 시간대를 나타낼 때는 어디에 쓰이는가? 바로 이제 뭐 오전 또는 오후 또는 달이라는 거는 뭐 2월, 3월, 8월 뭐 이런 달을 얘기하는 거고요. 계절, winter, summer, 뭐 spring 같은 그런 계절을 얘기할 때도 이 in을 씁니다. on이 또 있는데요. on은 날짜, 그렇죠? 또는 날, 그렇죠? 또는 요일 앞에는 이 on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at은요. 시간 앞에 뭐 3시, 4시에 뭐 이럴 때 at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시간 앞에 또는 짧은 때에 at을 사용한다. 자, 예문을 보시면은 좀 더 이해가 빨리 되실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문장 보니까 겨울에는 눈이 온다. 겨울에는 눈이 온다라고 하는 예문인데 주어가 we고요. We have snow. We have snow. 우리는 직역하면은 우리는 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영어에서는 겨울에 이제 우리는 눈이 내린다라는 그런 의미로 we have snow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we have snow. 우리는 이제 겨울에는 눈이 내리는데 아까 계절 앞에는 in을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겨울은 윈터고요. 겨울에라고 얘기를 할 때는 in winter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예문은요. 그녀는 5월 5일에 태어났어. 그녀는 5월 5일에 태어났어. 태어나다라는 뜻으로요. be born을 그냥 한 덩어리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be born. 그래서 보통 태어난 거를 얘기할 때는 이미 과거에 일어난 거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I was born, she was born, he was born 이런 식으로 과거 형태로 사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she was born 하면은 그녀는 태어났는데 5월 5일에 지금 날짜 5일이 나왔죠? 그래서 달과 날짜가 함께 나왔을 경우에는요. 작은 단위인 날에 맞춰서 날짜 앞에는 on을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on May 그리고 날짜는 5라고 안 하고요. 서술로 fifth라고 발음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on May 5th. She was born on May 5th라고 해야 그녀는 5월 5일에 태어났어 라고 하는 과거 시제의 문장이 됩니다. 그 다음 예문은요. 나는 7시에 일어난다 라고 하는 평소의 어떤 루틴, 습관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할 때는 시제를 현재로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나는 7시에 일어난다 라고 했을 때 I get up. 나는 일어납니다. 7시 하면은 7인데요. 7 AM 또는 7 PM으로 AM이나 PM을 넣어줘서 오전이나 오후를 표기해 주는 게 좀 더 명확하겠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상식적으로 아침 7시에 일어난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I get up 7시 하면은 7인데 7시에니까 at을 꼭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I get up at 7. 나는 7시에 일어납니다. 라고 하는 평소의 어떤 루틴에 대해서 표현할 때는 시제를 현재 시제로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많이 등장하는 전치사 중에 이제 before와 after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efore는요, 뭐뭐 전에라고 많이 쓰이는 그런 전치사고요. after는 뭐뭐 후에라는 뜻을 갖고 있는 전치사입니다. 자, 예문 보시면은 자, he came home before 6. He came home before 6. 자, 어디에 오다라고 할 때 come to 장소를 많이 사용합니다. come to 장소. 그런데 장소 중에 here 여기, there 거기, home 본인의 집
우리 집 같은 가정을 의미하는 거죠. Here, their home이 장소일 경우에는요, come to의 to가 빠집니다. 그래서 come home, come here, come there이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적절하고요. 이 예문 같은 경우에는 시제가 과거이다 보니까 come의 과거 came을 썼습니다. 그래서 he came home이라고 하면 그는 집에 왔는데요. 집에 왔는데 before 6시 전에 왔었다라고 하는 과거 시제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문은요. She went to the concert. She went to the concert. 자, 콘서트, 우리 콘서트 보러 간다라고 할 때 go to a concert라고 얘기를 합니다. go to a concert. 여기서 이제 더를 붙였다라는 거는 서로 알고 있는 특정한 콘서트를 간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go to the concert의 과거 went to the concert. She went to the concert after school. 자, 그녀는 콘서트에 갔는데요. 언제 갔습니까? After school. 방과 후에 그녀는 콘서트에 갔었어 라고 하는 과거 시제의 문장이 되겠고요. After school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죠. 방과 후에 뭐 after work 하면은 퇴근 후에 이런 식으로 또 자주 사용하는 거는 좀 알아두셔도 되게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전치사는요. for입니다. for와 이제 during에 대해서 알아보실 텐데 둘 다 비슷한 뜻으로 이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for와 during이 어떤 비슷한 뜻으로 있냐면은 뭐뭐 동안이라는 뜻으로 사용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어느 때 이제 뭐뭐 동안이라고 할 때 어느 때 for를 쓰고 어느 때 during을 써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예문을 보시다시피 I stayed here for 3 days. I stayed here. 자, stay, 머무르다, 지내다라고 하는 일반 동사고요. 과거는 ed가 붙어서 stayed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통은 stayed in 또는 stayed at 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stayed in 장소 또는 stayed at 장소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 here, their, home 앞에는 전치사가 빠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도 here이 지금 왔기 때문에 at이나 in 이런 것들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I stayed here 이라고 하면은 나는 여기에서 지냈었다 또는 나는 여기에서 머물렀었다. for 3 days 3일 동안이라는 그런 뜻이고요. 자, for가 뭐뭐 동안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 for 다음에 어떤 숫자가 오게 됩니다. 3 days, for 1 hour, for 1 year 이런 식으로 숫자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for 다음에 숫자가 온다라고 하면은 뭐뭐 동안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무조건적인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 그 다음 We had a good time during the vacation. We had a good time during the vacation. 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라는 의미로요. 막 여러 가지 뜻을 막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have a good time이 좋은 시간을 가진다라는 거기 때문에 즐거운 시간을 갖다 뭐 재밌게 놀았다 이런 얘기를 할 때 have a good time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제가 과거이다 보니까 have의 과거 had를 썼고요. We had a good time 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 During the vacation. during은요, 뭐뭐 동안이라고 하는 for와 함께 더불어 많이 사용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for 다음에는 숫자가 오는 개념이 많다고 그랬는데 during 다음에는 명사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During the vacation, during holiday, during summer vacation, during Christmas 이런 식으로 명사가 따라붙는 경우가 많고요. during은 뭐뭐 동안이라고 그냥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e had a good time during the vacation 이라고 하면 우리는 방학 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 라고 하는 과거 시제의 문장이 되겠고요. vacation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뭐 방학이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되고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휴가라는 뜻으로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자주 등장하는 전치사 중에서 until과 by에 대해서 한번 또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until이나 by나 둘 다 뭐뭐까지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예문으로 한번 알아보시자면은 You must stay home until 7. You must stay home until 7. 자, 여기서도 이제 장소가 home이기 때문에 stay at 또는 stay in 이런 것들이 빠지고 stay 다음에 바로 home이 온 겁니다. must는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조동사죠. 그래서
you must stay home 이라고 하면은 너는 집에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until이 뭐뭐까지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until 7. 여기서 이제 7은 시간인 7시를 얘기하는 건데요. 자, 여기서 이제 until 7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냐? 이 7시가 될 때까지 이 stay라는 동작을 쭉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시까지 계속 이 stay라는 행동을 쭉 해야 된다는 의미로 쓸 때는 until을 써야 되는 거고요. 밑에 있는 I will go there by 6. I will go there by 6. 자, 어디를 가다라고 할 때 우리가 go to 장소를 많이 쓰는데요. go to 장소. 공교롭게도 또 이번에 장소가 here, there, home 중에 there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here, there, home 앞에는 전치사가 빠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go to에 to가 빠져서 go there이라고 얘기를 해야 적절하고요. 거기에 가다라는 뜻이 돼서 I will go there이라고 하면은 나는 거기에 갈 거야. 여기 by가 뭐뭐까지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by 6, 6시까지 나는 거기에 갈 거야 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이 by라는 거는요, 어떤 마감기한, 데드라인, 마감기한, 몇 시까지 끝낼 거야, 며칠까지 제출해라, 며칠까지 뭐 도착해야 된다, 몇 시까지 끝내야 된다, 이런 마감기한이나 데드라인의 의미로 그런 사용할 경우에는 by를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6시까지 거기에 가야 되는 어떤 마감기한, 데드라인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by가 더 적절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때도 언제까지 뭐 갈게, 언제까지 출근할게, 언제까지 끝낼게, 언제까지 제출할게, 이런 얘기하는 경우 많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by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기회가 많습니다. 하지만 until은 그때까지 앞에 있는 행동을 쭉 하겠다라는 의미로 사용해야 될 경우에는 until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요, 두 번째로 장소, 위치, 방향과 관련된 이 전치사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t 먼저 살펴보시면요, 어디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여기 보니까 좁은 장소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장소에서 어디에서라고 얘기할 때는 at을 쓴다. 자, 예문 보시면은 he works at a bank. He works at a bank. 자, 시제가 현재이고 주어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work에 s가 붙여서 he works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는 일하는데 어디에서 일한다, 어디에서라는 뜻을 갖고 있는 품사가 바로 전치사가 at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he works at a bank라고 하면은 그는 은행에서 일을 한다, 은행에서 근무를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좁은 의미의 장소에서 at을 사용하고요. 자, in 마찬가지로 at처럼 어디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넓은 장소에 좀 적절하게 많이 사용된다. 그래서 I was born. 자, 앞서 했는데 또 나왔네요. be born을 그냥 한꺼번에 그냥 덩어리로 외우라고 했죠. 그리고 과거로 쓰인 경우가 많아서 was born, were born 이런 식으로 외워두시면 유용할 것 같고요. I was born. 나는 태어났습니다. in Korea. 한국에서 라고 할 때는 in Korea인데요. 우리가 외국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근데 South Korea라고 해주시는 게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North Korea, South Korea를 구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코리아라고 얘기했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North Korea냐, South Korea냐 이렇게 또 되묻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South Korea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명확할 수가 있습니다. in 같은 경우에는요, 어디에서라는 뜻이 있는데 지역명, 국가명 앞에는 in을 써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 부산에서 또는 뭐 일본에서, 한국에서, 이런 뭐 서울에서 다 지역명, 국가명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at이 아니라 in을 써주셔야 된다. 그리고 뭐 in과 at이 나머지들은 in 써도 되고 at을 써도 되는데 또 at이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장소를 강조하고 싶을 때 어디에서라고 할 때 그 장소를 강조하고 싶을 때는 또 at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점도 좀 유의해 두시고요. 그 다음
on은요, 표면에 붙어 있는 상태로요. 어떤 표면과 접촉돼 있는 상태로 뭐뭐 위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뭐뭐 위에라는 뜻도 있고요. 벽에 걸려져 있는 것도 on이라고 on을 쓰고요. 천장 위에 붙어 있는 거, 천장 위에 붙어 있거나 부착되어 있는 것도 이 on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가 어떤 탁자 위에 올려져 있는 것만 on을 쓰는 게 아니라 접촉해 있는 상태로에 걸려 있던 천장에 붙어 있던 또는 어떤 탁자, 책상 위에 있던 뭐뭐 위에 있던 이럴 때도 다 on을 사용한다라는 거 좀 유의해 주시고요. 반대의 뜻으로 뭐뭐 아래라고 얘기할 때는 beneath. 자, beneath는요, 붙어 있는 상태로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접촉이 돼 있는 상태로 아래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예문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텐데, there is a book. 자, there is라고 하면은 거기라고 해석을 하지 마시고 there is는 뭐뭐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뭐뭐가 있다. 그래서 there is a book이라고 하면은 책 한 권이 있다. 책이 있다. 어디에 있습니까? on the desk. desk는 우리 책상이죠. 근데 지금 더가 붙은 거는 그 책상이니까 서로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있는 특정한 책상이 되겠고요. 따라서 그 책상 위에 책 한 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여기서는 위에 있긴 있는데 붙어 있는 상태로 책상과 붙어 있는 상태로 책이 위에 있구나, 책상 위에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요, he wore a shirt. wear의 과거 wore 썼고요. 그는 입고 있다. a shirt. 그쵸, 셔츠죠. 셔츠를 입고 있는데요. beneath his coat. 그의 코트 밑에. 그쵸. 그의 코트와 붙어 있는 상태로 셔츠 한 장을 입고 있는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beneath his coat. 그의 코트 밑에 셔츠 하나를 입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wear 셔츠, shirts 복수형으로 우리는 많이 쓰는데요. shirts. 단수로 셔츠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경우에는 shirt라고 발음하셔야지. 셔츠라고 발음하시면은 복수가 돼서 셔츠들이 됩니다. 셔츠들이 돼요. 그래서 단수를 쓸 때는 셔츠라고 발음하셔야 되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다음은 over과 under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실 텐데, over는요, 뭐뭐 위긴 위인데 바로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위에. 그쵸? 그리고 under 반대 개념인데 아래는 아래인데 바로 아래라는 뜻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문 보시면 A fly is flying over my head. A fly is flying over my head. 자, a fly. 자, 어가 붙었다 또는 더가 붙었다 또는 on이 붙었다라고 하는 거는 명사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a fly라고 하면은 명사인데 fly가 뭔가요? 파리를 우리가 fly라고 합니다. 그래서 a fly, 파리가 비동사, 동사 ing, 비동사 fly의 ing, bing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현재 진행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뭐하는 중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리 한 마리가 날아다니고 있는 중이다. A fly is flying. 파리 한 마리가 날아다니고 있는 중이다. 어디로요? Over my head. 내 머리 바로 위로 파리 한 마리가 날아다니고 있는 중이다 라는 현재 진행형의 문장이 되겠고요. over는 바로 위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there is a puppy under the tree. There is a puppy under the tree. 자, there is는 앞서 했던 바와 같이 뭐뭐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A puppy. puppy는 강아지를 우리가 puppy라고 하죠. 그래서 there is a puppy라고 하면은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Under the tree. 자, the tree라는 거는 더가 붙었다는 거는 서로 알고 있는 특정한 그 나무가 되겠죠. 그래서 그 나무 바로 아래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다. 그 나무 바로 아래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다라고 직역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좀 비슷하지만은 뉘앙스가 다른 above와 above 그리고 below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above. 자, 뭐뭐 위에라는 뜻이 있는데 over와 달리 바로 위가 아니라 이거는 뭐뭐 위에라고 얘기를 하지만 거리가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 뭐뭐의 위에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반대로 below도 언더와 다르게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 상태로 뭐뭐의 아래라는 뜻을 갖고 있는 전치사입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한번 보실 텐데요. The moon rose above the hill. The moon rose above the hill. 자,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sun 또는 earth 또는 moon 이런 것들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명사 앞에는 더를 붙여야 된다고 앞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달도 세상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the moon이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달이 rise의 과거 rose 떠올랐죠. 자, rise가 떠오르다 이런 뜻이 있는데 rise의 뜻, rise의 과거 떠올랐다라는 과거 시제 rose가 됐고요. 그래서 the moon rose 달이 떠올랐습니다. 어디 위로요? above the hill. hill은 언덕인데 앞에 또 더가 붙었어요. 그러면은 서로 알고 있는 그 언덕이 되겠죠. 그래서 그 언덕 위에 달이 떠올랐다. 자, 달과 언덕의 그 거리는 상당하겠죠. 이건 바로 위가 아니라 좀 거리가 있는 뭐뭐 위죠. 이럴 경우에는 above를 사용하셔야 되는 게 적절합니다. 자, 그 다음은요. 반대의 뜻의 어디 아래의 뜻을 갖고 있는 전치사 below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We saw the whole city. We saw the whole city. 자, whole city라고 하면은 전체 도시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see의 과거 saw 봤습니다. 뭘 봤습니까? 전체 도시 또는 시가지를 보았대요. 어디에 있느냐? Below our eyes. Below our eyes. 우리 눈 아래에 있는 시가지 또는 도시 전체를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도 눈과 시가지 사이의 거리가 바로 아래가 아니라 상당히 좀 떨어져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under를 안 쓰고 below를 쓴다라는 거 꼭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